네,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면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강하게 좀 드라마틱한 반등이 확인이 돼서 조금 안심하고 우리 증시도 출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반등인지 수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불안이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간밤에. 네, 뭐 오미크론 환자가 뭐 한 명 더 발생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좀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워낙 좀 많이 빠졌는데 다우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해서 1.8% 상승했고요. S&P 500은 1.4%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여행주, 항공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여행주들이 대부분 한 7%, 8%대 강세를 나타냈고, 항공주들도 7에서 9%대의 강세를 모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보잉도 어제 7.5% 상승했는데요. 인도 항공사로부터 지금 대량 수주 기대가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GM도 5% 상승했고요. 어제 이제 스노크 플레이크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주식인데 16% 급등했습니다. 지금 어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낙관적이다 이렇게 뭐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손실폭을 축소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4분기에 3억 5천만 달러를 가이던스를 예측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3억 1,5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긍정적이고 지금 실적도 좋게 발표했으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표 주가는 360달러에서 39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드는 지금 울프 리서치에서 지금 올해 이제 주가가 한 연초 대비 한 130%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모든 호재를 여기에 지금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웃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7에서 대신 22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자기네들은, GM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자기네 측에 이제 공급망 측이 공급하는 측에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이폰 13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급 체인 쪽에 얘기들 했지요. 이제 오미크론 확산과 이제 인플레로 이제 인한 구매력 축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애플 주식을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지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인텔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펀드에 지금 인텔이 들어가 있는 비중이 약 지금 23%인데 AMD는 26.5%로 AMD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UBS 측에서 미래 성장세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이제 불분명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6달러를 제시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도 UBS 측에서 강력한 성장세로 이제 성장세가 앞으로도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7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CEO는 앞으로 이제 매년 백신을 이제 접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는 어제 파이프 샌들러 증권에서 미국의 이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 트위터가 이제 미국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70에서 5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는 UBS에서 여행 시장 회복으로 이제 수혜가 예상되나 향후 이제 비용 관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는 17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웰스파고 측에서 이제 매우 강력한 성장의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고 수준이나 뭐 지금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JP모건에서 성장세 둔화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552달러에서 535달러로 대신 목표 주가는 상향했습니다. 하향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그다음에 22만 2천 건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2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24만 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자산 매입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 1분기에 끝내는 것이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앞당기는 것에 이제 자기는 지지한다. 내년에 이제 점도표에도 1회 인상보다 자기가 좀 더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측에서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재개를 앞당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는 과장돼 있다. 결국에는 저가 매수 기회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해야 될 때다. 앞으로 이제 경기 순환주와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매수 기회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이제 단기물 금리가 이제 평평해지는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되는 커브 스티프닝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에서가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이 빨라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좀 근거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활동이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금의 공포는 네. 그냥 과장돼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경미한 환자 실제로 증상이 경미하고 그러니까 다행히, 예. 앞으로는 너무 공포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예전대로 이제 경제 활동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이 결국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미크론과 매파 연준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다우 쪽에서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나스닥은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이거를 믿지 말자고 어제는 약간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우는 바로 반등 나올 것이다 오늘 얘기를 했고 네. 나스닥은 하락하더라도 하락폭 줄일 것이다 얘기했는데 의외로 조금 강하게 좀 나왔어요. 장중에는 어제 전일 저가 대비 또 마이너스로 출렁이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시점이었고 조금 더 장은 이제 흔들릴 것인데 지금 여기에 저점인지 아닌지 조금 테스트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하방을 보시는 거는 지금 오미크론 변수 때문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잖아요. 저는 오미크론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고 조정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지금 자꾸 이제 IB들 쪽에서도 오미크론에 좀 심각하다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공포심을 이제 부추기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반등은 예상했던 반등이니까 조금 더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사전 예고 성격으로 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있었고 파월 의장도 멘트가 요즘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이번 달 FOMC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또 나왔어요. 파월 의장에 비해서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나왔는데. 네. 저번에 이제 얘기를 안 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FOMC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11월, 12월은 150억 달러씩 하는데 내년 1월 달서부터는 아마 줄일 것이라는 거를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전 예고성 멘트가 오히려 시장에 좀 마사지 역할을 해줘가지고 FOMC가 오히려 지나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뷰가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앞두고 조정을 끝나거나 아니면 그거 조금 여파가 이어지면 그거 바로 좀 조금 지나고 더 갈 수도 하거나 있을 그 것이고. 전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미국 시장은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JP모건에서는 또 성장주가 조금 더 퍼포먼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다고 얘기해 주셨고 아니요, 가치주. 가치주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을 거라고 봐주셨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성장주다라면서 가치주와 성장주 논란이 요즘에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떤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JP모건 측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좀 낮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서 단기물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확대가 되는 현상이 네, 네. 나오면은 네. 당연히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나을 것이고 결국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냐
그다음에 가치주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쪽에서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가치주가 더 낫다고 얘기해 주신 게 맞으시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가치주가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 선택이 될지는 저희가 분위기 파악을 빨리빨리 하면서 조금 더 캐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당면한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더 가치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많이 조금 짚어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어떤 흐름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간밤에 뉴욕에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괜찮았는데 어제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 장세가 이제 또 된 게 아닌가. 그동안에 못 올랐던 네.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여행 항공주들이 다시 이제 많이 올랐고 결국에는 저는 결국엔 순환매 장세 뭐 일종으로 보고 있고 애플이 어제는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예전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만큼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하청 업체들한테 이제 알린 거죠. 알려가지고 이제 좀 대비해라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못 간 거는 결국엔 또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못 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좀 말씀을 매도하자 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뭐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 지금 저는 이제 경제 재개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뭐 반도체주들은 조금 뭐 하루 정도 더 쉴 수도 있고 기술주들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주식들이 그냥 지지부진했는데 네. 조금 더 그런 현상이 갈 수 있고 그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델타항공이 많이 뛰었어요. 간밤에 9%나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론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행 항공주들 대표적으로 피해되는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도 단순한 그냥 저가 매수 유입일까요? 간밤에 워낙에 미국 시장에서요? 네네. 당연히 저가 매수 유입이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거 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계속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니까 결국에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짧은 반등을 자기가 먹으려고 들어가서 뭐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좀 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미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턴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짧은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스피디한 매매가 필요하고 이거는 내가 능하다면, 네, 그게 있다면, 기술력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쪽이 아닐까요? 이렇게 좀 봐주셨습니다. 우리 증시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조금 힘들겠다 싶으면 반등이 나오고 조금 덜 밀릴까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오장에 많이 빠져버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써 저희 금요일장 왔거든요. 연이틀의 강한 반등 이후에 오늘 일장의 움직임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전망 어떠세요?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뭐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그러니까 시장이 뭐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8%,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장전에는 제가 오전 방송에도 좀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연동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여기서 아주 급등 뭐 이런 거 어제장처럼 또 다시 급등 이런 것보다는 네. 뭐 그냥 소폭 상승 정도를 그냥 예상해 보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종목별로는 좀 치열하게 지금 뭐 순환매 계속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라고 하는 건 낙폭과대주 안에서의 순환매 반등 예상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 시장 영향이 그냥 시초가에만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된다면은 네. 뭐 항공 여행주가 강하겠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키는 3전이라고 네, 봐주셨네요. 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여러 가지 공포감을 소화를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게 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주셨고요. 종목별로는 전투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낙폭과대주가 요즘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또 주인공은 누가 될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급하게 조정을 받는 게임주라던가 2차 전지 쪽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코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또 어떤 종목 장세가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민감하게 발빠르게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